안녕하십니까. 엉션용 배워요. 들어오지 않고 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감이 다 뒤져버린 감다디 스트리머 베니입니다. 히사시부리네. 소데스네. 거진 일주일 만에 방송을 킨 베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감다디입니다. 감다디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로. 사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이제 마지막 방송을 했었죠. 수강생들과 다시 낯을 가리기 시작한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토요일까지 방송을 하고 일요일에 제가 이제 일본을 갔었습니다. 수요일날 돌아오기는 했는데 수요일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일을 갔어요. 진짜 시간이 애매하게 그 비행기도 살짝 지연되고 막 이러면서 도착해서 바로 일을 가서 일 끝나고 밤에 집에 돌아오고 목요일에는 여독으로 계속 잠만 잤어요. 네, 목요일에 잠만 자고 그러고 저녁에 일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런지 또 여독이 들풀려서 그런지 오늘 낮에도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잤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저녁을 또 먹고서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방송을 키기는 했는데 뭔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굉장히 어색해요. 뭐 어찌됐든 이렇게 다시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감이 다 뒤져버렸어요. 네, 감다디 스트리머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네. 일본은 잘 다녀왔습니다. 네. 뭐 특별할 건 없었어요. 사실은 뭐 썰을 교수님과 낯을 가리기 시작한 수강생. 우리 서로 낯 가리기 시작할까요? 우리 이제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스트리머 벤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홍시님 어서 오세요. 채팅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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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게 방송 채팅을 쳐주시니 무슨 말씀을 해드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뭔 짓거리요? 네, 일본은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연주를 위해 갔던 거기도 하고 물론 연주 끝나고 난 일정에는 여행 일정이기는 했지만 닝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왜야 들어오지 않고요. 뒤에는 여행 일정이기는 했는데 사실은 뭐 말만 여행이었지. 이제 제가 그 연주를 갔던 거를 뭐 저번 방송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시니어 합창단, 그러니까 진짜 7, 80대 할머님들 그 합창단에 이제 남편분 몇 분 이제 같이 이제 여행 겸 이렇게 끼셔가지고 남성분들 같이 노래하시는데 이제 남성분들은 원래 합창단 단원이 아니시고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니까 제가 조금 지원 겸 해가지고 껴서 이제 남자 부분을 같이 노래를 좀 했어요. 예. 그러면서 갔던 연주였다 보니까 관광 일정도 사실상 할머님들 이제 그 거의 뭐 이제 도와드리는 거였죠. 예. 할머님들 뭐 이제 어디 이동하실 때 좀 이제 도와드리고 뭐 짐도 좀 들어드리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일본어를 좀 하다 보니까 일본어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통역 같은 것도 해드리고 이제 필요하실 때 이제 일본어 좀 해드리고 뭐 이러면서 같이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마치 패키지 여행 상품처럼 갖게 됐어요. 다재다능한 짐꾼이었네요. 정답. 짐꾼이지 일단은. 재능이 다재다능한 짐꾼이었죠. 근데 이제 그 패키지는 아니고 이제 그 지휘자님이 지휘하시는 여러 합창단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곳에 이제 단원이신 분이신데 여행사 대표세요.
근데 그분이 하는 그 여행사는 이제 소규모 여행사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이제 인터넷에서 패키지 상품이나 이런 걸로 보는 여행 상품이 아니라 정말 이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그런 곳을 이렇게 찾아서 특별한 이제 여행 스케줄을 짜는, 현지 여행 스케줄을 짜주시는 그런 상품을 이제 하시는 소규모 여행사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이제 어쨌든 다른 합창단 이제 단원이시니까, 지휘자님이 지휘하시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이제 스케줄을 좀 짜주셨죠. 근데 뭐 이제 사실 요코하마로 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엄청 막 특별한 곳에 가지는 못했고, 그리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가시는 거다 보니까 버스를 대절을 해서 가기 때문에 버스가 갈 수 있는 곳도 가야 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엄청 특별한 곳에 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뭐 이제 좀 돌아 다니면서 이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르신들 가시는 여행 상품은 짧게 구경하고 많이 움직여. 짧게 구경하고 다른 데 가고, 짧게 구경하고 다른 데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사진만 타다닥 찍고서 다음으로 가실게요 이러고서 약간 그런 움직임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르신들이니까 막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디 가서 딱 이렇게 하고 이거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보다 기왕 나온 거 많은 걸 보고 나가시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여기도 들려서 딱 어차피 거기 사진 몇 개 찍고 막 한적하게 거기도 걸어 다니시고 이런다고 좋아하지 않으셔. 딱 가서 여기 보시고 구경하실 거 딱 구경하시고, 설명 들으실 거 설명 듣고서 사진 빠바바바바박 찍고서 저희 이제 20분 후에 모이실게요 해가지고 잠깐 자유시간 가진 다음에 20분 후에 모여가지고 버스 타고 가요. 그러니까 여행 장소에 따라 진짜 30분만 보고 가는 곳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는 그런 스케줄을 좀 소화를 했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저처럼 이제 따라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 버스 내리실 때 잡아드리고, 이제 거동 좀 불편하신 분들 이동하실 때 뒤에서 좀 봐드리다가 도착해서 설명 듣고 이동하고, 이동할 때 이제 여러분 한 40명 정도가 갔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앞에가 쭉 가면은 40명이 이렇게 쭉 줄지어 가다 보면 중간이 끊겨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끊겨서 이제 분리됐을 때 이제 막 중간 연결다리 역할하고 막 길 안 잃으시게 잘 이렇게 인도해드리고, 그래서 쭉 그냥 안내해드리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그냥 그 여행지가 끝나요. 저는 뭐 구경하고 이럴 것도 별로 없고,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자유여행을 다니는 스타일인 사람이거든요. 예. 어디 여행을 가도 패키지로 가는 것보단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다행히 이제 영어도 가능하다 보니 어딜 가도 크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유창하진 않지만 여행을 다닐 정도의 영어 실력은 되다 보니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는 아주 편하게 되다 보니까 일본은 그냥 진짜 자유여행으로밖에 안 가요. 절대 막 그렇게 가는 일이 없어요, 패키지로. 그러다 보니 그런 스케줄, 빡빡한 스케줄의 여행 상품을 따라다니려니까 좀 힘들더라고. 오히려 관광하는 느낌은 전혀 없고, 어르신들 모셔갔다가 설명하고 나서 어르신들 막 사진 막 따다다닥 막 찍어드리고 막 아직 패키지 여행 다니실 나이 때는 아니지 우리 교수님이. 마치 조금만 더 먹으면 패키지 여행 다니실 나이 때다라는 말 같네요.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뽀까리예요, 뽀까리. 수분 보충을 위한 뽀까리. 그래서 뭐 일본 여행으로 그냥 가기는 했지만 사실 여행다운 여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맥주인 줄. 맥주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행을 가서 느낀 건, 제가 요즘 살이 좀 찌긴 했거든요. 굉장히 요즘 좀 살이 쪘어요. 근 한 달 동안
거진 4kg가 쪘단 말이죠. 예, 4kg가 쪘었는데, 음, 배드니지가 됐어요. 진짜 배드니지가 됐는데, 여행 가서도 너무 잘 먹으니까 막 진짜 빵빵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할 때 먹는 게 아니고 여행 어르신들 그 상품 스케줄에 맞춰서 꼬박꼬박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어르신들 모시고 가가지고 도와드리고 하면서 어쨌든 물론 짐꾼으로 간 거긴 하지만 그 뭐랄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와주러 온 성악가 선생님인데 밥도 챙겨줘야 되지. 어르신들이니까 또 우리 성악가 선생님 밥 드셔야지, 저녁 드셔야죠, 뭐 이거 드셔야죠, 뭐 이러면서 챙겨주시고, 가이드분 입장에서도 아무리 제가 본인을 이렇게 도와주고 뭐 서포트를 해주지만 손님이잖아요. 저도 가이드 입장에서 손님이니까 아 괜찮아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최소한의 일은 하고서 밥은 계속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 4kg가 이미 쪄 있는 상태였는데 여행을 가서 계속 꼬박꼬박 세 끼를 다 먹으니까 너무 살이 찌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세 끼를 안 먹거든요,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 빡 불어가지고 돌아온 느낌인 거야. 너무 불안해가지고 몸무게를 재봤는데 다행히도 그 4kg에서 더 이상으로 살이 찌지는 않았었어요. 그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이제 살을 빼야겠구나라는 그 위기감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몸무게 앞자리가 바뀐 걸 보면서 어 정말 위기감을 느꼈어요. 어느 순간 몸무게 재보면 계단처럼 빡 쪄 있는 거라고. 안 돼요. 이 이상은 안 돼, 진짜. 이제는 빼야 돼. 아, 저 너무 많이 쪘어. 돼지야, 돼지, 지금, 진짜로. 아, 배가 막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진짜. 배드니지래요. 아, 그 처먹어서 배드니지인 게 아니고, 진짜, 현실 배드니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살을 빼야 하겠다라는 위기감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렬하게 살을 빼야겠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바다수목님 어서 오세요. 수목님이죠? 어. 이름이 두 글자 늘어나긴 했지만 수목님이지. 오랜만이다. 수목님 뭔가 되게 오랜만인데. 이랬는데 내가 아는 수목님 아니었으면 웃겼죠. 하지만 내가 아는 수목님이죠. 수목님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시고요. 취직에서 방송하고서는 수목님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처음인데, 두 글자는 이미 뺏겼다고요? 아, 수목을 뺏겼다고. 아, 그럴 수 있겠지. 저도 사실 벤이라는 아이디는 이미 뺏겼기 때문에 배띠고 니가 되어버렸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이 벤이라는 이름이 되게 흔하거든요. 인터넷상에서 벤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희한하게 방송하는 사람 중에는 저밖에 없어요. 어. 외국에는 있거든요. 외국에는 있으세요. 뭐 일본에 나름 이제 규모 어느 정도 중규모 버튜버 중에도 그 하쿠모벤이라는 버튜버분이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아무튼 그분 참고로 저랑 머리 색깔 똑같음. 아이덴티티 컬러가 똑같음. 어, 하쿠모벤이라는 분이 일본에 있고, 뭐 미국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니라는 아이디를 가진 트위치 스트리머 분이 있기는 했는데 한글로 베니를 안 쓰시고 이제 영어로 쓰시니까 뭐, 그리고 그분은 아마 BENNY였던 거로 기억해요. 베니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에서는 한글로 이렇게 비읍 어이 니은 이 이렇게 해서 베니라는 이름을 쓰는, 닉네임을 쓰는 분들은 꽤 많은데 막상 진짜로 방송을 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스트리머 중에, 한국 스트리머 중에 베니는 저 하나인 거로. 그렇습니다. 치즈직에서도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베니라고 검색하면 꽤 많이 떠요. 뭐 무슨 베니 막 이렇게 뜨는데, 어 어쨌든 딱 베니 두 글자 써가지고 방송하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더라고요.
누구 있다. 검색해보니까. 베니. 이분도 BENNY이다. 여자분이신데. 버튜버이신 것 같은데. 버튜버 분이신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시네, 이분은. 찾아볼까?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우가우가. 여기서 베니를 검색하면. 베니님. 베니. 아까 그 BNNY 그 버튜버 분 있다. 분홍색 박쥐? 박쥐래요. 컨셉이 박쥐시네. 지금도 방송을 하고 계시구만. 오. 이제 저분이 더 저보다 유명해지면 이제 저는 저는 뭐가 되는 거지? 난 뭐가 되는 거지? 근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뭐라 그래야 되지? 큰 크게 베니라는 이름으로 쓰시는 분, 베니님이라는 피아니스트 분이시군요. 피아노를 치면서 방송을 하시는 분. 지금도 라이브 중이시네. 겨수님은 그냥 겨수님이지 뭐. 맞아요. 저는 그냥 겨수님입니다. 이제 진짜 아프리카 쪽에도 버튜버가 정말 많이 늘어났다. 아프리카 자체에 정말 버튜버가 많이 늘어났다. 옛날이랑 아프리카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겠다. 이렇게 보면은. 그죠. 트위치가 터지면서 아프리카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프리카 그때지. 그 트위치 720이 됐었을 때 아프리카로 슬금슬금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요번 트위치 서버 이제 종료까지 한 1년 정도 걸렸잖아요. 720 때부터. 그 1년 동안 꽤 많은 분들이 미리 정착을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아프리카에도 이제 아프리카 BJ 분들 중에도 버튜버가 늘었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많이 이적을 하셨죠. 그리고 사실 분위기가 다르다. 트위치하고는 아프리카는 완전 다른 세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던 거에, 사실은 이세돌 분들이 아프리카로 다 같이 이적을 했잖아요. 어쨌든 거기는 한 단체니까, 한 회사 소속이기도 하고. 음. 그분들이 이제 단체로 딱 이적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꽤 많은 고민을 하던 버티버 분들이, 이세돌이 간다면은 나도 아프리카에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아프리카를 가신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요.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치지직에 눌러 앉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는 여전히 아프리카의 분위기가 저랑 딱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간다고 해서 뭐랄까 딱히 좋을 점이 딱히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예. 뭐 아직 완벽하게 바뀌지도 않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아프리카 방송은 그 학고 남자 방송인 스트리머가 살아남을 수 없는 정말 슬픈 곳이에요. 실제로 뭐랄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유튜버이자 방송인이신 분이신데, 누구라고 이제 언급은 정확하게는 안 할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트위치에서 게임 방송 하시는 분이에요. 게임 방송, 특정 어떤 게임을 전문으로 하시는 방송인이시고, 실력도 그 게임 프로게이머 분들하고 비견했을 때 크게 밀리지 않는 프로게이머 분들하고 인맥도 굉장히 깊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트위치에서 이제
유튜브로 유명해져서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실 때 한창 인기 제일 많았을 때 몇천 명이 보던 방송이에요. 근데 몇천 명이 보던 방송에서 그 720 사태 전에, 그분은 720 사태 때문이 아니야. 720 사태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그 본인이 그 주력으로 하는 그 메인으로 컨텐츠로 삼고 있는 그 게임으로 그 시청자 참여 대회를 엄청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이 실력이 되고 방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프로게이머는 아니지만 프로게이머급 실력을 가지신 이제 게이머 분들, 시청자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간혹가다 프로게이머 분들도 참여하시고 해가지고 그 시청자 대회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자주 여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회를 열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면 상품도 줘야 되고, 또 프로게이머급 선수분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급 분들도 많이 참여를 원래도 하시긴 하셨지만 프로게이머 분들이 실제로 참여를 해주면 이게 관심도가 높아지잖아요, 컨텐츠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저런 거를 하고 뭐 할 때 스폰을 좀 이제 받지 않으면은 힘든 수준이 되셔서 고민을 하시던 찰나에 아프리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거를 받고서 아프리카에 지원을 받고 아프리카로 넘어가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아프리카 넘어가고 나니까 바로 그냥 100명짜리 BJ가 된 거야. 시청자 100명짜리. 사실 아프리카에서 100명이면 남자 BJ가 특정 어떤 게임만 하는데 100명이면은 적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적게 보는 건 아닌데, 아무튼 100명, 그래도 몇천 명이 보던 방송인데 100명 방송이 돼버린 거지. 아무래도 스폰을 받는 거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매주 방송 그 대회를 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좀 이제 꼬인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한 1년 가까이 아프리카에서 하셨는데, 남들은 720 사태 때문에 막 다른 데를 가네 어쩌네 할 때 그분은 트위치로 돌아오셨었어요. 그분은 트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트위치에서 방송이 다시 빵 커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시다가 지금은 CGG까지 넘어오셨죠. 결국에 그 대회도 아프리카에서 지원도 애매모호하게 돼가지고 그 대회도 결국에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는 대회로 바꾸시고서 넘어오셨죠. 근데 치즈직에서 어쨌든 다시 트위치 돌아오고 나서부터 다시 방송 잘 되시고, 유튜브는 그동안에도 계속 잘 하셨어요. 그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유튜브는 어쨌든 계속 영상 올라오는 걸 보는 시청자들은 계속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간에 그분은 뭐 방송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분도 아마 아프리카 가셨을 때 좀 고민이 많으셨던 거로 보이더라고요,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정말 잘 이어나간다라는 게 쉽지 않다고 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마왕루야님도 있잖아요. 우리 유명한 버튜버 분 중에 마왕루야님도 계셨죠, 트위치에서. 마왕루야님 치즈직에도 오시기도 하셨고 아프리카도 가시기도 했는데 결국에 아프리카로 가신 것 같거든요. 치즈직에서는 방송 안 하시고 아프리카에서만 송출하고 계시는데, 마왕루야님도 지금 그래요. 제가 보기에 지금 아프리카로 넘어간 버튜버 분들 중에 본인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시청자 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건 이세돌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세돌 분들 외의 버튜버 스트리머 분들은 물론 이 중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으신 건데도 치즈직 그 트위치 시절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좀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뭐 그래도 어쨌든 충분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방송을. 주로 보던 사람 한 명은 주로 하는 게임 바꾸더니 시청자 수가 나락으로 갔나요? 아, 많이 늘었어요, 오히려. 아, 그게 뭐라 그래야지? 스트리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튜브를 하든 라이브 방송을 하든 자기 메인 컨텐츠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종합게임 스트리머라는 이제 용어를 쓰잖아요. 종겜스라고. 종겜스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방송을 키우려면 방송을 키우려면 고정 시청자층이 늘어야지만 방송을 키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고정 시청자층이라는 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나는 이 스트리머가 너무 좋아. 나는 이 스트리머가 뭘 해도 이 방송을 보는 게 재밌어. 라는 파가 있고, 나는 이 스트리머가 이 게임을 하는 게 참 재밌어. 가 있어요. 그게 물론 그 충신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지만, 어느 거 하나 누가 뭐 잘못됐다. 이쪽은 충신이 아니다. 이쪽은 좋은 시청자층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어떤 스트리머가 어떤 게임을 할 때 그 게임과의 시너지가 좋아서 빵 재미있을 수 있어요. 훨씬 다른 때보다 더 재미있을 수 있어. 혹은 그 게임 실력이 굉장히 출중해서 사람들이 실력 때문에 보는 방송이 됐든 아니면 시너지가 좋아서 그렇게 되든 그러다 보면 꽤나 많은 수많은 스트리머 유튜버 분들이 내가 이 게임을 하니까 시청자층이 느네? 그럼 이 게임을 좀 더 많이 파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부터 시청자가 많이 쌓여요. 막 쌓여.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게임 하니까 재밌다 하고 본단 말이죠. 많아진단 말이죠. 그 게임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찾아오기도 하고 시청자가 쌓여요. 그러다가 이 게임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랄까 정말 소수의 게임 몇 개를 제외하면 붐이 끝나면 확 사그라들잖아요.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사람들의 관심도가 사그라들었는데 스트리머도 사람인데 이제 이 게임이 질릴 때도 됐고 다른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시청자 수가 한 3분의 1 토막으로 빡쳐요. 3분의 1도 많은 거야. 4분의 1, 5분의 1 막 바바바박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스트리머 입장에서 아무리 시청자 수를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일단 채팅 수부터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뭔가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원래 하던 게임을 켜요. 그러면은 시청자 수가 또 반등을 해요, 다시. 그러면서 오랜만에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님 뭐 오랜만에 이 게임 하시네요. 이 게임 하시네요가 아니야. 오랜만에 방송하시네요 막 이래. 나는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스트리머 입장에서 나는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누구님 오랜만이에요. 방송 왜 이렇게 오랜만에 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한 애가 아니야. 그 시청자 입장에선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 게임 하는 사람만 보거든요. 그 얘기는 그 사람도 대단한 게 뭐냐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게임이 인기가 식고 사람들이 질리기 때문에 다른 게임을 하게 되는 건데 자기는 그 게임이 인기가 식건 뭐하건 나는 그 게임 하는 방송 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서 보는 거야. 그 사람은 대단한 거야. 그 사람도. 나는 이 게임이 너무 좋은 거거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게임 하는 다른 스트리머방 가서 놀고 있다가 보니까 나 저 사람 이거 뭐 예를 들면 저라고 하면 베니님 방송 키셨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베니님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방송 오랜만에 키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도 대단한 거야.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좀 현타가 오죠. 어쩔 수 없지. 그것도 현타가 와요. 나 맨날 방송 키고 있는데 여태 안 보다가 이 게임 키니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을 켰냐니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트리머
분들이 종겜스를 하는 것에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게임은 결국에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단 말이죠. 어, 게임의 유통기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 언젠가 그 게임은 인기가 식을 수밖에 없고 그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정말 어려운 게 내가 그 게임을 정말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이 게임의 인기가 식어도 이제는 나는 저 게임을 하지 않지만 내가 좋아했던 게임이고 엄청 열심히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눈으로라도 보는 게 재밌어서 저 사람이 이 게임 방송을 하면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보게 만드는 거가 정말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방송은 어떤 방향으로 가도 쉽지는 않아요. 종게임스가 됐든 어떤 게임 전문 스트리머가 됐든 쉽지가 않고 사실 그래서 이제 어 요즘에 버튜버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버튜버의 버튜버 분들이 이제 버튜버 분들도 똑같은 딜레마를 안고 있는 거죠. 메인 컨텐츠 외의 것을 했을 때에 빠져나가는 그거를 버틸 수가 없는 분들이 많으신 거고 그거를 버티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기업세로서 유명세를 타신 분들이시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세돌 분들이시죠. 이세돌 분들은 이제 그냥 팬층이 두터우니까 그냥 이세돌 멤버들을 보기 위해서 방송을 보는 거지 그분들이 뭘 하더라도 큰 뭐랄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뭐 이제 버튜버 분들이 생기기 전에부터 이제 트위치에서 대기업이다 대기업이다 이렇게 불리시던 방송인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 종게임스라는 게 정말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다라는 거죠. 참 어려워요. 사실 뭘 해도 어려운 거 같아요. 제 생각은.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종겜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뭐 사실 뭐 방송을 저는 이제 그렇게 막 엄청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고 전업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이미 다 지나가고 그냥 심심해서 방송을 키는 사람이지만 요즘은 그래도 어쨌든 스케줄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하고 있기는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종게임스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싶어요. 한 종류의 게임만 하는 사람으로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 한 종류의 게임으로 정말 살아남으려면 그 게임을 남들보다 정말 특출나게 잘하거나 그 게임과 나의 시너지가 미친 듯이 좋아서 내가 그 게임을 하기만 했다 하면 정말 방송적으로 재밌고 막 희귀한 상황이 빵빵 터지지 않는 이상은 한 게임을 전문으로 파는 거는 어쨌든 그건 독이 든 성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게임스는 너무나 어려운 길인 거가 사실이고 둘 중 어느 거를 택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게임스로서 있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제 개인의 생각. 특히 저라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거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방송적으로 흥하기 쉽지 않은 게임들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뭘 하든 저는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교수님 스토킹 못 참지. 뭐, 내가 뭐 혹시 빚졌나? 빚쟁이 아니지? 어이 오이 오이 어딜 그냥 도망가려고 막 이러면서 막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 그런 거였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내놔야 그런 거였어. 내가 나 그 얘기하면서 잠깐 생각해봤는데 내가 아프리카 아이디가 두 개가 있거든요. 트위치에서 이제 할 때 트위치랑 연동하는 아이디가 있고 그냥 만든 베니 아이디가 있고 두 개가 있거든요. 물론 방송을 하진 않지만 아프리카에서. 근데 뭐를 사용해야 되는지 나도 이제 애매해졌어. 어쨌든 나는 트위치 아이디를 굳이 연동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굳이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 싶기는 하네. 뭐 제가 막 이세돌 분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세돌 분들 방송을 맨날 챙겨 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아프리카는 간혹가다 들어가 보기는 해요. 방송하시는 분들 옛날에 제가 트위치에서 간혹 방송 보던 분들이 아프리카로 간 분들도 있다 보니까 가끔 보기는 하는데 뭐 거의 뭐 안 보는 수준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세돌 멤버분들 중 한 분한테 입덕하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 입덕이란 건 자연재해, 뺑소니, 아무튼 그런 것. 그치.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게 입덕이기는 하죠. 괜히 덕통사고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덕통사고야. 갑자기 치이는 거거든, 그냥. 나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치이는 거다 보니까. 근데 뭐, 모르겠어요. 예, 뭐. 사실 요즘 이제 버튜버 양대산맥이라고 해야 될까? 그 기업세 양대산맥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세돌 분들하고 스텔라이브 이세돌 스텔라이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양대산맥 버튜버 기업세 양대산맥은 또 그게 절묘하게 이세돌은 아프리카로 갔고 스텔라이브는 치지직으로 왔고 음, 그 양대산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양쪽을 다 가끔 가다가 봤었어요. 트위치 때도 간혹 가다가 양쪽 방송을 다 가끔씩 보기는 했었는데 어 버튜버 자체에 대한 제 그 뭐랄까 덕력이 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스텔 쪽을 좋아하신다. 제가 예전에 홀로라이브 그러니까 버튜버가 한창 한국에서 뜨기 전에 버튜버가 막 한국에 막 엄청 유입이 되기 전에 홀로라이브가 슬금슬금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쯤부터 저도 홀로라이브를 봤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창 그 가오르구라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던 그때 저도 이엔 쪽을 먼저 보긴 했어요. 가오르구라랑 칼리, 키아라, 이나 뭐 이렇게 방송 다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보면서 와 재밌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원래는 일본이 이제 메인이잖아요. 홀로라이브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멤버들도 보고 그러다가 EN 2기가 나오면서 그 크로니가 이제 엄청 유명해졌죠. 한국에서. 그래서 크로니가 한창 유명해졌었을 때 이제 한국에서 버튜버 붐이 엄청 불고 있었고 다 봤어요. 제가 제가 버튜버를 챙겨보던 시절이 언제까지였냐면은 홀로라이브 일본 그러니까 JP 6기 데뷔하고 한
얼마까지 6기 대회하고 얼마까지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엄청 챙겨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이제 홀로라이브 외에 외국 버튜버들도 좀 보다가 점점 이제 홀로라이브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버튜버에 대한 덕질력 자체가 이렇게 쭉 샥 가라앉았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국에는 전부 다 버튜버 세상이 된 거야. 한국 라이브 방송계도 트위치였죠 그때는. 트위치가 완전 버튜버 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한국도 다 버튜버 판이 됐구나 하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버튜버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세돌이 나타났고 어느 날 보니까 스텔라이브가 나타났고 어느 날 보니까 트위치도 버튜버 넘쳐나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럴만하죠. 사실 이제는 라이브 방송을 한다? 캠방이 아닌 사람이다? 버튜버를 안 한다? 그게 더 어색한 세상이죠. 지금은 이제는 저처럼 일러스트 띄워놓고 방송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거의 없는 그 어색함을 꿋꿋이 고수하는 우리 교수님. 그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튜버를 하기 싫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버튜버는 이제 버튜버를 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본 200만 원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즘은. 근데 그 200만 원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하면서까지 방송을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최소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 지금 말 그대로 저는 취미로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취미 생활에 200만 원 정도를 쓰려면 정말 그 취미 생활에 엄청난 애정이 있어야 해요. 엄청난 애정이 있어야 하는데 어 약간 뭐라 그래야지? 방송에 물론 애정이 없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취미에 그렇게 투자하는 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죠. 아니 부자라고까지는 생각하진 않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고 어 수입이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을 여셨어요. 딸기를 주고 가셨어요. 음. 뭐 예를 들면 수입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있고 뭐 내가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꼭 필요한데 나가야 되는 지출들을 다 제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의 여유 비용이 있고 내가 저축을 하고 뭐 투자를 하고 모으는 수입을 부가적인 수입을 위해서 모으고 있는 돈들을 하고 나서도 취미 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취미 생활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면 돈을 투자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비용이 200만 원까지 간다? 그러려면 애지간한 애정이 아니면 쉽지도 않기도 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영역이다 보니까 방송을 취미로 하는데 버튜버 모델링 하고 하는데 몇백만 원 투자할 수 있어요. 취미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저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것 뿐이지. 그 돈이 있으면 다른 데다가 써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점진적으로 1만 2만이 쌓이다가 200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한 번에 200이나 지출하기엔 부담이 되죠. 그죠? 부담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게 참 어렵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미로 방송을 하는데 방송이 조금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청자도 많고 도네이션도 많이 받아.
그 시청자들이 주는 도네이션으로 내가 뭐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시청자들이 원하니까 시청자들을 위해서 버튜버 모델링을 만들어 볼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주신 도네이션으로 버튜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버튜버로서 또 이제 버튜버라는 이유만으로 늘어나는 시청자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방송이 더 잘 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난 전업 스트리머가 아니고 취미로 하는 사람인데 시청자는 점점 늘어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더 이끌어 나가야 될까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스트리머를 하면서 시청자들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저 같은 학고 스트리머들도 있는데 그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압박감 같은 게 없잖아 있어요. 압박감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부정적인 것 같지만 스트리머로서 내 방송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답을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전업으로 방송하려면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일단 안정감 없으면 전업으로는 못하죠. 고정적으로 수입이 일정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 일정 이상이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고정으로 전업 스트리머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별거 아니고 진짜 학고따리 오브 학고따리가 되어 있는 스트리머잖아요. 그런 저조차도 제 방송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스케줄을 짜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엄청난 그 뭐랄까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난 저 방송 키고 싶을 때 키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막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방송을 키면 제 방송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언제 킨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놓으면 이분들도 내 방송을 봐주시기 편하겠지? 라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짜는 거거든요. 그럼요. 정말 막말로 내가 오늘 일 끝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라디오로 틀어놔야지 라고 생각하고 트는 거라고 해도 틀어놓고 딴 일을 하더라도 그것도 되게 고마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쵸. 시청자든 스트리머든 그 시간은 무조건 비워둔다는 거.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서로에게 좀 약간 족쇄 같은 역할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나는 내 방송을 봐주는 사람들은 최소한 언제 방송을 한다는 공지는 미리미리 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간표를 짜주면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스트리머가 시간표를 올렸네? 그럼 저 땐 가서 내가 봐줘야겠구나. 그럼 전날 내가 웬만하면 저 방송을 보려면은 저 때는 뭘 안 해야겠네? 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이인 시청자가 늘어나면 스트리머는 물론 한 명이지만 그런 사이인 시청자가 늘어나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인원이 많아지고 간간히 돈에도 들어오고 이러면 또 스트리머는 그거에 대한 또 뭔가 보답을 해야 된다는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요. 그럼 이제 시간표 다음 무언가가 생기는 거지. 뭐 단순하게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를 한다던가 아니 뭐를 한다던가 아니면 시청자들이 원하는 뭐 컨텐츠 무언가를 한다던가 막 이러면서 제가 약속을 수목토 오후에만 잡는 수고스러움 알아두십시오. 까르르. 그런 거 치고는 내가 요즘 방송을 좀 많이 쉬기는 했네.
생각해보면. 아, 맞다. 덕분에 자유시간을 누렸나? 라고 말하기에 우리 시청자들은 다들 아싸쭈? 집안에만 있쭈? 민간인 사찰 담에요. 아, 아까 그 존겜스 얘기와 아마따와 두 개를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자주는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간간히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게, 어떤 게임의 전문 스트리머라기보다는 어떤 장르를 주로 하는 존게임스가 되고 싶다라고. 어떤 장르 하면은, 맞아, 베니라는 스트리머는 그 장르 게임을 되게 자주 하지 라는 기억으로 남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소울라이크와 메트로베니아 로그라이크 요쪽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막상 요즘 그 게임들을 잘 안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요번에 그 오리 시리즈 있죠. 오리 시리즈, 오리와 눈먼숲 요거 시리즈, 그 시리즈 만들었던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 No Rest for the Wicked. 그거가 얼마 전에 이제 발매를 했거든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게 비주얼은 디아블로 냄새가 나요. 그 탑뷰 시점으로 보는 건데 핵슬이 아니야. 핵슬 느낌 같은데 핵슬이 아니에요. 뭐 핵슬은 말 그대로 핵앤슬래시잖아요. 몬스터를 쓸어 담는 거구나. 슬래시 팍 이렇게 해가지고 쓸어 담는 느낌이잖아. 그 시점은 핵앤슬래시 특유의 그 탑뷰 시점으로 가 있는데, 몬스터를 쓸어 담는 게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렇게 소울라이크처럼 정교하게 잡아야 되는, 정교하게라기보다는 조심하면서 잡아야 되는, 몹이 몰리면 그냥 죽음뿐인 그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아소울이라고 요즘 불리는 것 같은데, 디아소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허실이기는 한데 나중에 하려고요. 나중에 할 거예요. 뭐 제가 이쪽 장르를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말씀드리면 그거잖아요. 유행을 엄청나게 타지 물론 신작일 때는 어느 정도 유행성이 있지만, 유행을 엄청나게 타지는 않는데 두터운 팬층이 있는 장르라서, 제가 그래서 그 장르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치, 지금은 스텔라 블레이드가 먼저기 때문에. 스텔라 블레이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유행을 많이 탈 수밖에 없는 장르의 게임이에요. 액션 게임이고, 뭐랄까, 소울라이크 같은 맛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모르죠. 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스텔라이브가 아니지, 스텔라 블레이드. 스텔라이브는 저기 강진님이 만든 그 버튜버 기업도 있고요. 유니 있으신 거기고요. 아무튼 스텔라 블레이드를 이제 해야죠. 그 이름이 나왔다면, 안돼 안돼, 내가 말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만둬 하지마. 아니야, 그러지마. 안 그래도 보니까 이틀 전에 누가 유튜브 그 쇼츠 영상 보고서 막 진짜 치욕스러우시겠네요 막 이런 댓글 달았단 말이야, 누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달았더라고, 댓글. 근데 반대로 달았다. 내 느낌은 반대로 달았어.
네, 영도 감사합니다. 앞머리를 자르고 오면 알아봐줘. 아님 삐질게 쇼트케이크 딸기는 꼭 나에게 양보해야 돼. 집에 가는 길은 멀리 돌아가줘. 두근거리니까 이 마음 알아줘. 내꺼 하는 법.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분이 두 개 다의 댓글을 달았어. 이 벌칙 버전하고 선배 버전 둘 다 달았는데, 벌칙 버전에는 물음표를 달았고, 선배 버전에다가 정말 치욕스러우시겠네요 막 이런 댓글을 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바뀌었으면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이 벌칙 버전에는 치욕스럽겠다 그러고, 선배 버전은 가사를 바꾸고 이랬으니까 물음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두 개가 반대로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뭐 하고 싶은 말은 의미는 알겠으니까 이해는 했는데, 음, 그분이 느끼기엔 그러셨나 보죠. 아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참 그랬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페르소나를 좀 하면서 페르소나를 엔딩을 빨리 봐야 되는데, 스텔라 블레이드 출시는 제가 좀 미루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출시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일 후에 나오는데, 원래는 그 전에 끝내고 26일 출시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5월로 넘겨볼게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최대한 빨리 페르소나 엔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어갈까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 오늘도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한 다음에 페르소나를 할 예정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약간 뭐라 그래야지? 페르소나가 이게 제가 템포가 너무 늘어져서 그런 것 같아. 타르타로스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치도 있고, 템포가 너무 늘어지니까 이제 페르소나에 제가 재미가 좀 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만 좀 들고는 있어요. 빨리 엔딩 보고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 맞아. 타르타로스만 들어가면 루즈해지니까. 근데 스토리만 보는 게임은 아니긴 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일단은 최대한 빨리 끝내보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장실 좀 다녀오고, 먹은 거 좀, 이거 딸기 먹은 거랑 좀 정리하고, 네, 하고 와서,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중간에 휴방도 너무 많았고요. 제가 방송 시간이 요즘 많이 짧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다녀와가지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네, 다녀왔습니다. 스트레칭, 물 마시기. 치즈직, 뭐였지? 그리드 적용이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4월 중부터 PC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근데 이 그리드가 결국에는 루키 등급들한테는 정말 큰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언제부터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또 얘기가 없으니까. 그것도 5월 9일에는 정식 오픈이라고도 하고. 치즈직도 이거 고비를 잘 못 넘기면은 꽤나 큰
뭐랄까 그게 될 것 같거든요. 방송이 어떻게 될지 참 저도 모르겠군요. 자, 이제 화면 바꾸고 페르소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끄고요.